네, 2부는 건강상담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코로나19와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자, 면역력을 높인다는 각종 방법이나 식품들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영양제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입 주변이 자주 허는데 면역력이 약해서인지, 어르신들 면역력은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등등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매우 추워지면서 이런 날 건강관리 굉장히 잘해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럴 때 감염병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자, 면역력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중요한 건지, 또 정확하게 면역력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면역력이란 게 뭡니까? 네. 면역력은 외부에서 어떤 병원균이나 병원체가 들어올 때 이것을 막아서 죽이거나 무력화하는 그런 반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침입자를 격퇴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선천적인 면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차적으로 살면서 걸려서 면역이 생기거나 또는 예방접종을 해서 항체를 갖게 되는 후천 면역으로 나뉩니다. 이 겨울철 어르신들이 자주 앓으시는 대상포진 같은 질병이 대표적으로 면역력이 좀 떨어질 때 걸리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한마디로 좀 방패막이 없어지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대표적인 면역력과 질병의 예가 되겠는데요. 그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아이들 어릴 때 수두를 일으켜요. 근데 보통 감기처럼 앓거나 조금 심하게 발진이 생기다가 낫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은 다음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 안에 깊은 곳에 신경 안쪽에 살아서 그냥 아무 활동 없이 있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가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면역이 떨어질 때 또는 노년기가 되면 다시 활동을 하면서 신경을 타고 나와가지고 피부까지 물집을 일으키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게 대상포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저도 몸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코로나19 이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불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감염이 이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코로나19의 감염 전달 경로는 감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비말, 그러니까 작은 물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흡입이 돼서 들어갈 때 또는 그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코, 눈, 입을 만지면은 또 점막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감염된 사람이 자기 손에 바이러스를 묻히고 뭐 문고리나 아니면 책상이나 이런 데 표면에 오염을 시켰을 때 다른 사람이 거기를 또 만진 다음에 자신의 눈, 코, 입을 만지면은 또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도 하죠. 이게 제가 요즘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저 같은 보기에는 분들 안 그래 보이시는데 좋아 보이시는데요. 쥐어 짜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게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일 많이 하신 분들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체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정의의 체력은 뭐 근력, 심폐지구력, 운동 능력 같은 종합적인 신체 능력을 말하는데 지금 진행자분 말씀 주신 거 보면 너무나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죠? 체력이 한계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무라든지 업무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면역을 떨어뜨리는데 직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경무에 시달린다고 하시는데 이 회사는 저에게 그렇게 힘든 걸 주진 않지만 좋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일이 바빠서. 예. 얼마 전에
자꾸 제 얘기인데 예. 그 굴을 잘못 먹고 제가 장염에 이제 좀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예. 이 겨울철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을 먹어서도 건강한 사람은 또 자가 치료가 되고 면역력 낮은 사람들은 식중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 가볍게 감염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도 예. 식중독은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사실 면역력이 좋고 건강한 분도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식중독이 걸리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하루 이틀이면 저절로 좋아지고 크게 후유증이 없이 괜찮아지는데 예. 어린이나 노년층 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심한 탈수가 나타나고 이 자체로 의학적인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면역력 높이는 방법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고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예. 잠을 충분히 자라.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해소하는 것. 예. 그리고 손을 잘 씻게 되면 직접적인 면역력을 높이지는 않지만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에서 간접적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고 그런 영양 섭취를 하게 되면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주기 때문에 그런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결국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비타민 먹잖아요.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네, 사실은 비타민이 결핍돼 있지 않는 분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비타민을 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보충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면역 그러면 비타민 C를 얘기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제일 많은 비타민은 비타민 D입니다. 그래 비타민 D가 면역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므로 부족하면 섭취를 한다든가 또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햇볕을 쬐던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하군요. 예. 이쯤에서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는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예, 저는 더 좀 원론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고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과일을 좋아해서 어떻게든 과일을 챙겨 먹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또 따로 운동은 못하지만 저도 경무는 아닙니다만 바빠서 따로 운동을 못 가서 대신에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도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오늘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오는데도 일부러 대중교통으로 왔습니다. 좀 걸으시려고. 알겠습니다. 반대로 면역에 가장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의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른 영양 섭취를 못하고 간단히 단품으로 해결하거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해결하는 식생활. 그리고 비만이 면역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요? 예, 요번에 그래서 코로나19도 비만한 사람들의 고위험군에 들어간다고 정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영양 결핍, 그다음에 운동 부족도 면역력을 떨어뜨리고요.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면 부족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은 비만 얘기하셨으니까 비만이 많이 안 좋습니까? 이런 면역력에? 예, 그렇습니다. 우선 몸이 비만하면은 면역세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T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항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세포 자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외부에 나쁜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을 격퇴를 시키는데 이 기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하면은 인체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4963번님께서는 저는 좀 저체중인데 체중이 많이 안 나가는데 이런 경우도 좀 면역력에 안 좋습니까라고 하셨거든요. 예, 저체중 그렇죠. 저체중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사가 적절하거나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분이라면 일부러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려고 살을 빼신 분이 아니라 영양 공급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근육량이 적어서 저체중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역시 면역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4963번님처럼 건강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 상담 시간 상담 문자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9676번님께서는 교수님 그럼 만성 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상쾌한 느낌 좀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대부분 예. 아마 일하시는 분들 많이 이러실 맞아요. 거예요. 굉장히 많이들 나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예. 우선은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규칙적인 적절한 수면, 그다음에 지나친 과로를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고요. 예. 그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가벼운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도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예. 또 밤에 수면의 질이 나쁘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푹 쉬지 못하던가 아니면 깊은 잠을 못 자고 그렇죠. 여러 번 깨면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도 예. 문제가 되거든요. 아.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힘들다. 예. 그러면은 간혹 그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간염이나 간 기능 저하라든지 또는 뭐 폐 질환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피로의 원인 질환을 한번 검진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좀 많이 일어났을 때 힘드시다면은 이런 병원 방문하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평소 식단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달게 먹거나 짜게 먹는 습관 등이 이런 것도 면역력에 영향을 줍니까? 예, 사실 단맛을 내는 설탕 또는 짠맛을 내는 소금 자체가 면역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증거는 없는데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은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이나 예. 이런 아니면 과자, 빵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양 결핍을 초래하거나 영양 불균형이 오는 그런 예.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2차적으로 그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 3345번님께서는 저는 콜레스테롤 약을 3년 넘게 복용 중인데 어느 날 위장병까지 같이 찾아와서 약을 함께 먹는 중입니다. 음식을 한 번에 다 먹지 못하고 조금씩 먹어야 되고 혹시 저 같은 경우 이 질병에 해당되는 건강 보조제를 먹으면 더 좋아질까 싶어서 구입해서 먹고 있는데요. 이대로 먹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말씀 주신 그 건강기능식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벌써 약을 2가지를 드시는데 또 예.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것보다는 그 위장 질환에 대한 그런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거나 또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습관 예. 그리고 본인이 드시는 음식 중에 소화에 문제를 흔하게 일으키는 식단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 반찬이든 예.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음식을 배제한 식단을 짜는 것을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0931번님, 건강검진하면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손발이 좀 노랗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요. 81년생인데 큰 이상은 없는지 여쭤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말씀 주신 걸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사실 우리 피부가 누구나 보면 약간은 노랗습니다. 예. 특히 요즘 겨울에 노란 분이 많은데요. 귤을 많이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색소 때문에 예. 피부가 노랗게 착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병원에 오게 되면 그 노란 피부가 예를 들어 황달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가정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거울 앞에 서가지고 예. 그 눈의 흰자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는 노란데 눈의 흰자위는 그냥 하얗다면 예. 황달이 아닙니다. 보통 황달이 오게 되면 예. 눈 흰자위도 노랗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눈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헤라님께서는 음식으로 완전하게 흡수가 안 되는 영양소가 있다고 해서 멀티비타민을 먹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됩니다. 울렁거림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멀티비타민을 먹어도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민감한 분들은 그럴 수 있는 게요. 사실 멀티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타민과 비타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까지 하루에 필요한 양의 한 몇십 % 정도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분들은 이것도 정제로 돼 있다 보니까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심하시다면 굳이 멀티비타민을 꼭 드시지 말고 대신 조금 더 고르게 영양 섭취를 한다면 멀티비타민을 꼭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셨고요. 8900번님, 어머니가 암 수술을 한 지 6개월 정도 돼가는데요. 이렇게 큰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면역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선 비타민
프로롤리스, 칼슘제, 홍삼 등을 모두 권하던데요. 이거 다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프로폴리스죠? 예. 근데 사실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인 분들이 꽤 많아요. 저 환자를 보다 보면.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이거 다 먹고 나면 밥을 못 먹겠다. 배가 불러서. 근데 사실은 예.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런 영양 섭취고요. 특히 수술을 받으셨다면 단백질도 충분히 공급해서 상처 부위가 빨리 아물고 몸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요. 조금 줄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바른 식사를 하면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건강식품이나 여러 가지 영양제 중에서 꼭 먹어야 될 것을 좀 골라달라고 해서 드시는 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소도 너무나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거나 몸에 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47번님, 안녕하세요. 아이가 5살입니다. 정으로 된 아연을 아이에게 먹였는데 3번에 1번꼴로 토하더라고요. 먹이는 걸 중단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예, 요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아연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먹는 분들 많은데 정제가 아이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아연을 먹는다면 아이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연 정제를 먹어야 된다는 근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토할 정도라면 상당히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제를 주지 않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할 정도면 좀 심각한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중단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하나 61번님은 사이토카인 폭풍을 언제 발현하나요라고 하셨거든요. 요새 코로나19라든지 또 예전에 메르스 굉장히 많은 그런 감염병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도 사이토카인 폭풍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이토카인은 몸에서 어떤 면역 반응이나 몸의 신체 반응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치명적인 병용군이 들어오면 사이토카인이 나와가지고 몸의 면역력을 발휘를 해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퇴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이 면역력 반응이 너무 과도해서 그 자체가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면역력이 강해도 문제가 되는군요. 너무 강해도.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격렬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주요 장기가 손상이 가고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면역력 너무 강해도 임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면역력이 너무 높으면은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알러지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가 알레르기성 천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면역력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 얘기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면역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외적에 대해서만 즉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이런 병들은 오히려 면역이 너무 과도하고 지나치게 반응하면서 자기 몸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돼서 저희가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